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혁신의 열기,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밤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솟아오르는 장엄한 광경, 그리고 그 모든 야망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일론 머스크. 그는 이제 우리의 눈앞에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바로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과연 한국에 상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SKT, KT, LG U+라는 거대한 새 통신사가 철옹성처럼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에 과연 스타링크가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감히 물어봅니다. 이 거대한 통신 3사의 독점 체제를 몰락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결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어쩌면 더 자유로운 인터넷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십 년간 굳건했던 통신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 경제, 사회, 심지어 정치적 함의까지 스타링크가 한국에 미칠 파급력을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한국에 무슨 위성 인터넷이야? 광 케이블이 발에 채이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죠. 과연 그의 또 다른 미친 짓이 한국의 통신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주인공 스타링크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스타링크는 한마디로 적게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위성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이죠.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일단 적게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의 통신 위성들은 지상에서 약 36,000km 상공의 정직 궤도에 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신호가 오고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속도가 느리고 끊김이 심했죠. 마치 전화 통화할 때 여보세요? 들리세요? 하고 한참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이들은 고작 50km 상공의 낮은 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촘촘하게 배치합니다. 이 위성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지구 전체를 뒤덮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확 줄어들면서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의 레이턴시가 수백 밀리초였다면 스타링크는 2040밀리초 수준으로 마치 지상 광 케이블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쏘는 인터넷인데 핑이 20초대라고요? 이건 게임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더해 스타링크 위성들은 서로 레이저로 통신합니다. 위성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지구 반대편까지 신호를 릴레이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지구 어디든, 심지어 광 케이블이 닿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나 사막,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라우터가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이나 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북극이나 남극,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건 인류의 연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쏘아 올리고 그의 목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인류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거대한 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링크가 과연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광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5G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땅에서 스타링크는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늘 위를 떠다니는 또 하나의 빛나는 점으로 남을까요? 이제 스타링크가 맞서야 할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맞서 싸워야 할 상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SK텔레콤, KT, LG U+. 이 세 거대 통신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통신 시장을 지배해 온 말 그대로 철옹성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위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세 회사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하다못해 집 앞 골목의 와이파이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가진 인프라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깔린 광 케이블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5G 기지국은 도시를 넘어 농어촌까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 거실로 들어오는 인터넷선, 당신의 손안에 들린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기지국,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쏟아부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국가 기관망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인프라 기업이자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통신을 넘어선 종합 ICT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죠. 예를 들어 SKT는 AI 비서 ADAS로 AI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KT는 디지콜을 선언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LGU+ 역시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단순히 기술력과 인프라만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신시장 규제는 한편으로는 이들의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방패막이 되어주기도 했죠.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바로 이 대한민국 통신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는 이런 거대한 공룡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싸울 수는 있을까요?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된 인프라와 촘촘한 고객 관리 시스템,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이들 통신 3사 앞에서 스타링크는 그저 하늘에서 온 이방인에 불과할까요?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 난관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스타링크가 대한민국 통신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할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모든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규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주파수 할당은 물론이고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 보안 심사 등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타링크가 위성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의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난관은 시장 포화도와 경쟁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저렴한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G망은 도시를 넘어 농어촌까지 촘촘하게 깔려 있고 요금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타링크가 어떤 차별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현재 스타링크의 서비스 요금은 월 110달러 수준이며 초기 설치비로 약 599달러의 장비 구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광랜 요금이 월 3세 4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스타링크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참 뒤처집니다. 물론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미 충분히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스타링크로 갈아탈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타겟 시장의 문제입니다. 스타링크의 가장 큰 장점은 광 케이블이 닿지 않는 오지나 해상, 재난 지역 등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서의 연결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통신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상호로지나 섬 지역도 대부분 광 케이블이나 이동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죠. 물론 바다 위 선박이나 아주 특수한 산업 현장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누구를 고객으로 삼을까요? 일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가격과 인프라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기업 간 거래나 정부 기관과의 협력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니치 마켓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통신사들이 이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나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선 복잡한 시장 전략과 정부와의 협상, 그리고 기존 통신사들의 견제를 모두 이겨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통신 3사의 성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하면 통신사의 독점 체제가 몰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몰락은커녕 큰 타격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통신 시장은 이미 너무나 견고하고 스타링크가 가진 장점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락은 아닐지라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자극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통신 3세계에 새로운 경쟁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당장 고객을 빼앗기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성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KT는 자체적으로 적외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불을 지핀 새로운 경쟁은 결국 한국 통신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니치마켓의 형성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반 소비자 시장보다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업이나 항공업, 국방 분야, 혹은 건설 현장처럼 지상망 구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에서는 스타링크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스타링크는 비상 통신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통신사들이 쉽게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스타링크는 이 틈새 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요금제 및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사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다양한 요금제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규제 당국과의 원활한 협의, 그리고 한국 특유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 시장의 판을 뒤엎는 파괴자라기보다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 3사는 여전히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스타링크의 등장은 그들에게 안주할 수 없는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어디에서든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그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이며, 비록 한국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지라도 전 세계 통신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프로젝트 스타링크가 과연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혁명과도 같은 스타링크의 기술력, 그리고 철옹성 같은 대한민국 통신 3사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다각도로 분석했죠. 결론적으로 스타링크가 한국통신 3사의 독점 체제를 몰락시키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통신 인프라와 저렴한 요금제, 그리고 엄격한 규제 환경은 스타링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타링크의 등장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 시장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해야 할 동기를 얻게 될 것이며, 특정 니치 시장에서는 새 스타링크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쟁과 혁신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미래 사회의 연결성과 통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앞으로도 지식의 소용돌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존 통신 3사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시선이 이 지식의 소용돌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